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전체적인 문항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 먼저 하고 나서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굉장히 긴장하고 많이 걱정했던 9월 모의평가였을 텐데 조금은 후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잘 발휘하셨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성적 거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20문항 저는 어떻게 봤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하고자 노력하는 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6월 때도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슬프지만 한국지리 선택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지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통계자료 문제라던가 통계자료를 막 어렵게 계산하는 문제들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을 아주 쉽게, 게다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들 말고 조금 중간과 낮은 난이도의 문항들은 굉장히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변별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만한 자료와 선지는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별이 가능할, 변별을 하기 위한 문항들 또한 분명히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항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변별을 하기 위한 자료와 선지들 또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옛날에는 제가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 이거는 이런 건데요, 이래서 정답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찝찝한 이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이번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항들,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이렇게 풀이하면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쉽게 풀 수 있게 출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면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것들이 잘 공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나 자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16번입니다. 광주, 무안, 고흥이 나왔는데요. 호남권에서 요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나와 있대요. 광주는 대도시긴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고 무안과 고흥도 촌락 아닌가? 그러나 무안에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하면서 아파트 단지 생겨났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안에 전라남도 도청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18번인데요. 자, 강원, 대전, 울산, 충북을 찾는 건데 일단 요게 강원이고, 아니요, 요게 대전이고 요게 강원이었죠. 자, 1번 선지가 조금 어려웠었죠. 1번 선지. 자, 대전이 강원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다인데요. 얼핏 보면은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은 대전이 3차 산업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관광산업 발달한 강원이 숙소도 많고 식당도 많기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얘가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진 않다는 거, 이거 유의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20번이었습니다. 자, 화성, 구미, 여수, 당진을 구분해야 되는 문항이었는데 일단 화성은 뭐 워낙에 자주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를 화성으로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미, 남아있는 세 지역 중에 인구도 제일 많고 전자조립공업 발달해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최근에 전자조립공업이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당진과 여수를 구분하는 건데 여수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고 당진은 제철공업 발달한 지역입니다. 누가 더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지? 그런데 다는 최근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라는 큰 변화가 없죠.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최근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이 충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당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진이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 당진 여수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자들도 쉽진 않았던 문항이지만 최근에 충남의 인구와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별을 하기 위한 문항이나 자료들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결국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월은요. 6월에 이어서 이제 6월은 수능 특강만 연계되었지만 9월은 수특과 수완이 모두 연계가 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우리 수완의 실전 모의고사 4회 10번 문항이었습니다. 네 권역의 인구 상위 3개 도시의 인구 규모를 나타냈던 문항인데, 이번 17번에 세 권역의 인구 순위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통해서 네 권역의 상위 3개 도시 인구 규모를 잘 정리해 두었다면 충분히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었죠.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5회 17번 문항입니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곳,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 세 지역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13번에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높은 곳, 결혼 이민자의 비율 높은 곳,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전 모의고사의 17번 문항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익혀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풀이할 수 있었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특과 수완은 어쨌든 연계 교재입니다. 어떠한 자료와 문항들이 연계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꼼꼼하게 수특과 수완을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물론 10월도 있지만 수능이 남아 있습니다. 수능까지 우리 71일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국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결국 개념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공부해두자. 두 번째, 결국 통계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문항들 같은 경우엔 통계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꼼꼼함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담대함, 이게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인데요. 수능 시험장에 딱 가보면 정말 많이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정말 냉철함과 꼼꼼함 그리고 담대함을 갖춰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백분 발휘하면서 원하시는 좋은 성적 거둬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분도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71일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71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결정됩니다. 남아있는 기간 알차게 보내면서 수능에서 원하시는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